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차익의 미래 시세와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95포인트를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94포인트 저항에서 눌리기 시작해서 94.10포인트까지 내려온 이후에 지금 소폭 반등하면서 94.45포인트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가 95포인트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 뒤에는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자, 세제 개편안이 11월 2018년도에 시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1년 미루어진 2019년도에 시행하자라고 밝혀지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원래 나왔던 그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20%로 기존의 35%였던 법인세를 20%로 하락시켜주자, 인하시켜주자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20%에 다다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세율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실망감이 더욱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달러는요, 이러한 세제 개편안이 추가 연기된다면 추가 하락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는요,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 심리는 많이 현재 반영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은 10월 중순에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중순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달러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와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의 효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연방준비위원회 총재들이 다 비둘기파적 스탠스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로 많이 전환이 됐었죠. 자,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 속에서 달러가 상승했던 거지. 그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상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달러를 상승시킨 폭은요, 과거 93.80포인트에서부터 95포인트까지 약 한 1.3포인트 가량 정도밖에 상승시켜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은 이런 우려 심리로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최대 94포인트 이하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94포인트에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 이후에도 지금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와 그리고 18년도에 기준금리 정책에 따른 기대 심리 속에서 달러는 추가 상승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 또 있습니다. 12월 달에 트럼프가 또 미국의 부채 상한 증액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또 안건을 내놓았었는데요. 자, 이러한 지금 미국 부채 상한 증액 문제도 달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의장 제닛 옐런은요, 제닛 옐런은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표출했었기 때문에 부채 상한 증액은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하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계속 추가적으로 주요 통화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유로 통화는요, 저번 주 한 차례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상승했지만 역시나 지금 장기적인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지금 브렉시트 과정을 겪고 있는 영국의 파운드 역시 꾸준하게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더불어서 일본의 엔 역시 하락세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하락은 8,600 라인선까지도 하락세를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탓에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들이 좀 많아요.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뭐 핵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소매 매출, 소비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역시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라 뭐 또 고용 관련된 지표, 그리고 수출입 물가 지수에 관련된 지표. 이번 주에 물가 지수에 관련된 지표들이 좀 이렇게 몰아져 있는 그런 한 주기 때문에 이번 주 경제 지표 수치에 따라서 95포인트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미 94포인트라는 강한 지지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반등을 했을 때 이번 주 94.5포인트 돌파해서 최대 95.50포인트까지. 자, 95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주 상승은 96.5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달러의 방향성은 어찌됐든 간에 금리와 그리고 내년도 통화정책회의에 걸려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모든 지금 투자자들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지금 매파적인 성향의 연방준비위원회의 스탠스를 봤을 때 아무리 의장이 제롬 파웰 이사로 택정됐다 하더라도 내년 18년도에 3차례 혹은 4차례 금리 인상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미 JP모르겐과 그리고 골드먼삭스는 내년 4차례 금리 인상을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심리가 달러의 매수 세력으로 더욱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차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 지금 적정 시점에서의 매수 포인트는 94.30과 94.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추가 상승 이어지기 때문에 금과 유로의 추가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